자, 이제 이어서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저는 챗 GPT가 나오고 그때 11월이었나요? 네, 그때 나오자마자 이거에 좀 심각성을 좀 인지를 했습니다. 아, 이게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겠구나. 아이폰만큼의 큰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. 왜냐면 일단 너무 어떤 편리함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뭐 내가 글을 쓴다거나 뭐 어떤 자료를 찾는다거나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노력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유용성이 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있겠다.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마트처럼 이제 큰 슈퍼마켓 체인이 두 곳이 있습니다. 콜스랑 이제 우롤스라고 있는데 거의 50%씩 가지고 있어요. 이제 우리 이 호주에서. 근데 한 곳에서 이것도 이제 코비드 때문에 좀 생긴 변화기도 합니다. 이제 텔레헬스라고 해서 닥터들이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메디케어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한시적으로. 지금 그게 완전히 풀렸나 봐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우럴스에서 어떤 기계를 아마 설치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기계가 뭐 처음에는 여러 곳에 설치되진 않겠지만 늘어나겠죠. 그걸로 화상 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게 뭐 AI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닥터를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돌린다는 얘기죠. 네. 상당히 의사들은 심각하죠. 이런 문제들이 대형화가 엄청나게 빨라질 걸로 보이고요. 사실 이런 대형화는 약 쪽에는 이미 의료 그쪽에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. 호주는 개인 약국이 거의 없습니다. 제가 호주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개인 약국을 거의 못 봤어요. 다 대형 이제 뭐 드럭스토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개인이 그 시장 자체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. 비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. 그리고 커스터머 자체도 솔직히 개인 약국에 갈 이유도 없거니와. 자,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. 아마 그렇지만 한국은 이런 변화에서는 아마 느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한국도 우버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근데 사실 뭐 카카오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게 뭐 꼭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AI 얘기를 왜 했냐면 요새 제가 한 유튜버가 이제 한 내용을 대충 봤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 점점 사자 직업들이 조금씩 영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주 절정이더라고요. 네. 공인회계사 평균 시험 보는 인원이 10,000명대였는데 근 3년 동안 50% 증가해서 15,000명. 세무사, 부동산 공인중개사, 의사, 뭐 변호사 다 엄청나게 워낙 이런 니즈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. 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우려하는 것들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게 꼭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전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느껴왔던 건데 5년 뒤, 10년 뒤에
그런 직업들 중에서는 아마 AI나 이런 것들로 대체될 만한 직업들이 저는 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. 뭐 어카운트, 그 회계사나 뭐 변호사도 이미 많이 대체가 미국에선 되고 있고, 특히 미국에서 좀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펀드 매니저가,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뭐 우리은행, 신한은행 엄청 큰 어떤 뭐 증권 관련된 은행이자 뭐 회사인데, 펀드 매니저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직업인데, 제가 알기로는 200명을 다 해고했다고 합니다. 미국은 좀 해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, 그래서 200명이 할 일을 AI가 다 대체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, 수익적으로. 그래서 만약 지금 10대, 20대라면 앞으로 5년, 10년 뒤에도 대체되지 않는 직업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대체되는 직업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. 첫째로는 수익이 나야겠죠. 둘째로는 단순 노동. 세 번째로는 이제 말로만 뭔가 하는 것들, 자료 조사나 말로 하는 것들. 사실 옛날에는 뭐 화가나 뭐 이런 것들이 대체가 제일 늦게 될 거라고 했었지만, 이미 대체가 되고 있어서 뭐 창의력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, 창의력을 쓰지 않는 직업들,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대체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유망한 직업들,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. 뉴스에서 나왔던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얘기 나오는데,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지금 IT나 뭐 이런 쪽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지금 뭐 다시 지금 공부해서 하겠다, 늦을 수도 있으세요. 네. 이미 꼭지일 수도 있다. 저는 저라면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연구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은 원래 10년 단위, 20년 단위로 변화가 있었다면, 요새는 5년, 3년마다, 지금 뭐 AI는 뭐 매달 3달 만에 뭐 4.0이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되 흥미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, 나의 어떤 적성을 찾아서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K였습니다.